자, 5장의 계기용 변성기로 가봅니다. 자, 계기용 변성기 우리 앞에서 우리 수전설비 이 결선도에서 보시면 CT, 그 다음에 PT, 그 다음에 MOF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봤죠. 이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살펴보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ZCT 영상 변류기 그리고 GPT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계기용 변압기죠.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변류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기용 변압기고요. CT 변류기죠. 변류기, 미터링 아웃핏,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ZCT죠. 영상 변류기, GPT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MOF고요. 여기가 ZCT가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PT 계기용 변압기 살펴보면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해서, 즉 여기 22,900짜리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이게 성간전압이죠. 성간전압, 그것을 또 이렇게 변성을 해서 측정 계기나 보호 계전기의 전원으로 공급한다. 그래서 2차 측은 늘 110V로 정해져 있었죠. 그리고 이 PTB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상전압을 기준으로 합니다. 얘는 성간전압이고요. 성간전압을 얼마로 나눠야 상전압이 됩니까? 22,900을 루트 3으로 나눠야 되죠. 그리고 얘도 뭐 110과 같은 값은 190을 루트 3으로 나눈 것, 이것이 얘와도 같기 때문에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결론적으로 PT는 상전압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2차 측전압 110V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검 시에는 반드시 2차 측을 개방한다. 그래서 저랑 필기 같이 하신 분들 개피 기억하자고 그랬죠. 개피. 그래서 2차 측의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2차 측을 개방해야 된다. 그 얘기죠. 여기에 이제 붙여지게 되는 측정 계기, 계전기는 우리가 전압계, 전력계, 역률계, 주파수계, 또 표시등, 파일럿 램프죠. 파일럿 램프 이런 것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PT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성해서 계전기나 계기에 공급하기 위한 것을 얘기하고요. 이 PTB는 상전압으로 우리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추가로 참고로 여기 기록을 좀 해두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비접지형으로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공급되고 있는 형태의 값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3300V 1차 측이 3300이나 6600 이렇게 됐을 때는 요 자체가 지금 뭡니까? 성간전압이면서 상전압이 되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게 PT라고 한다면 PTB가 3300대 110 또 6600대 110 이렇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죠. 이렇게 비접지형으로 델타 결선으로 주어질 때는 당연히 이 자체가 상전압이 될 테니까 이것을 우리가 PTB다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용도로는 측정 계기, 보호 계전기의 전원을 공급하게 되고요. 그리고 점검할 때 반드시 2차 측을 개피 기억하자고 그랬죠. 2차 측 과전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2차 측의 전압은 늘 이렇게 110V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전격 부담이라는 용어 자체는 뭐냐? 이 PT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붙어 있을 때 그 2차 측 단자 간에 접속되어 있는 부하의 한도, 즉 이것도 일종의 전력에 해당되는 거죠. 부하를 어느 정도까지 얘가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전격 부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다음은 이제 변류기로 갑니다. 커런트 트랜스포머 이렇게 얘기하고요. 역시 얘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을 해서 그렇죠. 측정 계기나 보호 계전기의 전원을 역시 공급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차단기를 우리가 동작하게 할 수 있는 트립 코일의 전원으로 또 활용하게 된다는 거죠. 2차 측은 늘 5A로 역시 정해져 있고요. 얘는 점검 시에 2차 측을 단락을 해야죠. 아까 개피 PT는 개방을 하는 거고요. CT는 그렇다면 단락을 시켜서 2차 측의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자 그랬었죠. 그래서 전류계, 전력계 등이 같이 덧붙여 있겠죠. 여기 보시면 원래 여기 1차 측이 막 100A다 이걸 직접 측정하기 굉장히 곤란하죠.
엄청나게 큰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A로 변성을 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전류계를 통해서 전류를 측정하거나 전력계를 측정하거나 이런 값들로 사용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계기용 변류기 CT의 결선도를 한번 보면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A와 C에 지금 CT를 연결해서 그렇죠? 요 둘을 지금 사실상 가동 결합을 한 셈이 됐죠. 자, 이럴 때 우리 2차 측에 흐르는 전류 요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쪽으로 만약에 IA 여기로 흐르는 방향을 IC라고 한다면 그 반대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IA 마이너스 IC가 될 테니까 아하 요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IA 플러스 IC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상상 평형일 때 그때 전류의 합 IA, IB, IC의 합은 0이 되는 거죠. 벡터적으로 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IB 이렇게 되면서 요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IB가 되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IB가 되어서 아하 여기로는 IC 여기 IA 여기로는 IC가 흐른다면 이쪽으로는 IB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하 두 개인데 IA, IC면 여기에는 IB가 흐르게 된다. 그렇죠? IA와 IC의 그렇죠? 둘의 벡터적인 합은 이렇게 되는데 이 합이 바로 이제 마이너스 IB가 되는 거죠. 뭐 이건 벡터적으로 우리가 전류의 합을 계산해 봤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가동 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결합되어 있을 때 지금 여기 IA와 IC가 더해진 값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벡터적으로 마이너스 IB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흐르는 이 전류계 쪽으로 이제 이 가동 결선인 경우에 흐르게 되는 전류값의 절대값으로만 보자면 이건 한 상의 전류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IA, IC를 우리가 더해보면 요거 마이너스 IB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크기 자체만을 따지자면 요 IB와 동일한 전류값을 흐르기 때문에 아하 여기 전류계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이 전류값을 통해서 여기 1차 측 한 상의 전류를 우리가 계산해 봐라 이렇게 주어진다면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CT의 2차에 한 상의 전류의 크기만 생각하자면 한 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기 때문에 이 전류계에 있는 전류값에다가 CTB를 곱해주면 역으로 1차 측의 전류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자 뒤에 보시는 이제 차동 결합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차동 결선은 자 이렇게 표현되죠. 이렇게 서로 크로스되면서 자 이쪽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 전류값은 앞에 여기 가동과 다르죠. 여기는 A와 C가 더해져서 이렇게 흘렀지만 자 이 부분 요 반대쪽으로 오는 것은 이제 여기가 IA라면 이쪽 반대쪽에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마이너스 IA가 되고요. 또 여기는 C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벡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 값은 요 값인데 지금 IA에다가 지금 IC죠. IC에다가 IA의 반대니까 요거죠. 요거 마이너스 IA가 요거기 때문에 요걸 벡터적으로 더해 보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더해져서 여기로 들어가는 전류 값은 실제 요거 한 상의 전류 값의 크기보다 얘가 루트 3배가 되어진 값이 되는 거죠. 요거 우리 회로 이론이나 이런 데서 다 살펴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역으로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 값을 가지고 1차 측의 한 상의 전류를 계산해 봐라 그러면 앞에 가동 결선일 때는 그냥 그 크기 자체가 한 상의 크기와 같았기 때문에 CTB만 곱하면 끝났죠. 하지만 이렇게 차동 결선일 때에는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이 전류값이 한 상의 전류의 루트 3배가 되기 때문에 이 전류값에다가 CTB가 곱해지고 이번에는 역으로 루트 3으로 나눠줘야만 1차 측에 우리가 전류값을 구하게 된다 그 얘기죠. 충분히 이해 가시죠? 여기 차동 결선일 때 루트 3배로 얘가 흐르게 되니까 사실상 루트 3으로 나눈 값을 CTB를 역으로 곱해서 1차의 전류를 계산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CT는 대전류를 역시 소전류를 변성해서 계전기나 계기에 전원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뒤에 값은 5A로 늘 정해져 있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 1차 측이 100A고 여긴 5A가 정해져 있다고 했으니까 CT비를 100대 5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용도로는 이 전류계, 전력계 이런 보호 계전기의 전원 공급용으로 사용하게 되고, 자 CT를 우리가 점검할 때에는 2차 측을 단락해야 됩니다. PT는 개방을 해야 되고요. 개피 이거는 단락을 해야 되죠. 그리고 2차 측 전류는 5A로 정해져 있고요. 전격 부담 마찬가지죠. 2차 측에 접속되는 부하가 2차 전류에서 소비하는, 즉 부하가 감당하는 전체의 전력을 우리가 전격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가동 결선일 때는 이 전류계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값의 크기만을 생각하자면 한 상의 전류값이 흐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역으로 이걸 통해서 1차 전류를 우리가 구해봐라 그러면 여기에 흘러 들어간 전류값에다가 CT비만 내는 곱해주면 되는 거였죠. 가동 결선일 때. 그 다음에 차동 결선일 때에는 이렇게 표현되고요. 아하, 요거에 의해서 여기 전류값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한 상의 전류값의 루트 3배인 값이 이 차동 결선일 때는 이 전류계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1차 측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 전류값에다가 사실상 루트 3을 나눠준 뒤에 CT비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동 결합대와는 다르게 루트 3으로 나눠야 줘야 된다는 것이 차동 결선일 때의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변류비를 우리가 선정해야 될 값이 있는데요. CT 1차 측, 즉 부하가 담당하는 전류값이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1.25에서 1.5의 값을 곱하고요. 다시 5로 나눈 값으로 우리가 선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T라고 하는 것이 이 MOF 속에도 사실은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의 변류비는 일반적으로는 이런 여유율을 곱하지 않고요. 1차 측의 전격 전류에다가 5로 나눈 값으로, 자 우선 여기 변류비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MOF에서는, 즉 MOF 속에 들어있는 CT는 이런 여유율을 따로 곱하지 않고 계산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1차, 2차 전류의 및 전격 부담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1차 전류값 요거에 대한 우리 정해진 값들은 요거는 암기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차 전류 값을 계산했다고 가정합시다. 뭐 어떤 값에 주어진 부하 전류가 있을 때 거기에 지금 1.25에서 지금 1.5로 곱한 값이라고 그랬죠. 이 값을 만약에 계산했더니 이때의 전류 값이 1.25를 곱할 때가 예를 들어서 7이었고요. 그 다음에 1.25를 곱할 때가 예를 들어서 12의 값이 나왔다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값을 1차 전류로 따져주면 됩니다.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는 10A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되어졌다고 하면 그때의 CT비를 구하라 그러면 10대 5로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계산했더니 이것이 11에서부터 14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죠. 없을 때에는 이것보다 큰 값, 여기 15자리를 선정해 주면 되겠다 그 얘기죠. 만약에 요것들을 역시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계산되어진 이 값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 표에서 보니까 없죠. 요 속에 들어가는 값이 없을 때에는 바로 요거의 그 다음 큰 거 바로 한 단계 위에 있는 요 값, 여기에서는 그럼 15대 5짜리를 선정해 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뭐 2차 전류에서는 일반용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5A로 정해져 있고요. 또 뭐 디지털 계전기용에는 뭐 1A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전격 부담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사항이 되고요. 다음은 이 옥내용 변류기의 습도 상태에 관련돼서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어 봤고요. 24시간 동안 측정한 상대 습도 평균값 95% 이런 값을 빈칸 채우기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24시간 동안 역시 수중기압의 평균값 2.2kPa, 또 한 달 동안의 상대 습도 평균값 90%, 또 한 달 동안의 수중기압 평균값 1.8kPa. 요거 뭐 지금 당장은 너무 디테일하게 외우실 건 없지만 우선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고 또 기출 시간에 또 그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죠. 이런 값들이 주어지는구나. 자, 변류기에 이제 B 오차를 우리가 보는데 오차를 비율로 정의한 거죠. 그래서 실제 변류비 측정했을 때 실제의 변류비와 공칭 변류비 사이의 오차를 변류기의 비오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실제 변류비분의 공충 변류비와 실제 변류비와의 차, 이것을 우리가 비오차라고 정의를 한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실제분의 그 차이, 이것을 변류기의 비오차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은 이제 변류기 과전류 강도라고 하는 이 열적 과전류 강도, 그 다음에 기계적 과전류 강도, 이 계산식을 기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열적 과전류 강도는 통전 시간이 주어지면 루트 t분의 전격 과전류 강도를 우리가 계산해서 요 값을 계산한 값이 열적 과전류 강도가 되고요. 기계적 과전류 강도는 IN이 CT의 1차의 전격 전류죠.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로 정의하는 것이 기계적 과전류 강도 계산식입니다. 이 식을 기억해서 문제를 또 풀어야 되는 식이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 암기를 통해서 사실 계산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자,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MOF라고 하죠. 미터링 아웃핏. 이것이 뭐 공사 기사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요거 미터링 아웃핏이고 뭐냐? 이것은 PT와 CT를 이렇게 하나의 그렇죠? 탱크 상자 안에 집어넣은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전력량계를 재기 위한 전력량계라고 하죠. 적산전력계, 전력량계, 이거와 지금 연결이 돼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PT와 CT를 한 탱크 안에 넣어서 전력 수급용 전력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수전실이나 옥내 큐비클에 설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MOF와 WH 전력량계가 거의 세트로 따라다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는 여기에 DM 그리고 또는 바 H 이렇게 해서 이건 최대 수요 전력량계, 얘는 무효 전력량계, 이것이 이렇게 붙기도 합니다. 이렇게 WH 전력량계가 하나 붙기도 하고요. 최대 수요 전력량계와 무효 전력량계가 이렇게 붙기도 하니까 이것도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 MOF도 과전류 강도가 있는데요. 설치점에서 단락 전류에 의해서 계산된 값을 적용하되 투투나인급 투투나인에서 60A 이하일 때 60A 이하일 때는 MOF의 최소 과전류 강도를 75배로 하고, 만약에 계산한 값이 75배 이상인 경우에는 150배를 하라는 거예요. 150배. 이거에 2배를 적용하고, 이번에는 60A를 초과했을 때 그때의 과전류 강도는 40배를 적용해야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MOF 전단에다가 한류형 전력 퓨즈를 설치했을 때 그 퓨즈로 제한되는 단락 전류를 기준으로 과전류 강도를 계산해서 역시 이것과 같이 적용을 하고, 또 수요자 설계자 요구에 의해서 MOF CT 과전류 강도를 150배 이상 요구할 때에는 또 그 값을 적용해야 된다 그 얘기죠. 뭐 이것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 60A 이하일 때 75배를 적용하되 이거 이상일 때에는 150배, 그리고 60A를 초과했을 때에는 MOF의 과전류 강도를 40배로 적용한다. 이렇게 이 숫자를 우리가 채워야 되는 문제가 또 나오니까요. 이것도 뭐 그런 것이 있구나. 여기에서는 우선 받아들이고, 자, 그 다음 MOF를 우리가 결선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MOF를 결선하는 방식은 삼상 3선식에서 우리가 PT와 CT를 우리가 두 대를 가지고 결선할 때에는 뭘로 결선해야 됩니까? V결선이죠. V결선 이렇게 묶어서 세 개의 상에 각각 여기서 꺼내고 꺼내야죠. 이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이어서 V결선하고
꺼내서 여기에서 접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상 4선식에서는 이렇게 PT와 CT 3개가 있다면 Y결선을 해주는데요. 여기 지금 L1, L2, L3에 여기 삼상 4선식 중성선이 되겠죠. 역시 요거 하나로 묶어서 그렇죠. 여기 중성선하고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를 역시 꺼내서 Y결선으로 우리가 결선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Y결선 여기와 여기 셋을 묶어서 접지를 하고요. 그어줘야 되죠.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직접 손으로 그려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삼상 3선식에서 부대가 주어지면 이렇게 V결선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점 찍어서 표시하는 거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V결선으로 3개를 이렇게 꺼내되 여기에서 다시 얘는 접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 L1, L2, L3 그리고 중성선 이렇게 있을 때 이거 Y결선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하나 꺼내고 또 여기도 하나 꺼내고 여기도 하나 꺼내고 Y결선이니까 요 3개를 이렇게 묶어줘야죠.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묶어서 여기 점 찍어야죠. 여기도 점 찍어서 중성선으로 같이 물려주게 되고 여기도 Y결선이니까 이쪽 하나씩을 이렇게 묶어주면서 여기서 접지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각각 3개, 둘, 3개를 이렇게 꺼내면 Y결선으로 결선하게 된 거죠. 이걸 연습을 이렇게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제 영상별육이죠. ZCT, 제로 페이지 시퀀스 커런트 트랜스포머 공식적인 이름이고요. ZCT, 제로 페이지 영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 즉 영상전류를 검출하는 건데요. 기호로는 이렇게 3개의 상이 이렇게 통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로 쓰고요. ZCT는 이렇게 지락계정기라든가 아니면 또 SGR 선택 지락계정기 이런 것들의 연결이 또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영상전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상의 전류의 합이 3분의 1을 해준 것이 영상전류죠. 그래서 평상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우리 알고 있죠. 이 세상의 전류의 합은 벡터적으로 더해보면 0이 나오죠. 하지만 한 상이 지락이 됐을 때 그때 얘가 0이 아닌 값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때 역시 영상 전류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세상이 통과하면서 만들어진 전류를 검출하면서 지락이 발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GPT 접지형 계기형 변압기라고 하죠. 접지형 계기형 변압기. 그래서 역시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그런 접지형 계기형 변압기를 의미하고요. 결선도를 보면 이렇게 1차 측에서는 Y결선으로 결선하고요. 그리고 2차 측을 보면 여기가 열려져 있는 델타 결선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개방 델타 결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측은 Y결선으로 접지를 해둬야 되고요. 2차 측은 개방 델타 결선으로 연결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 GPT는 이 변압비 자체가 대지전압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대지전압 여기 접지형이기 때문에 대지전압을 기준으로 하고요. PT가 뭐였습니까? PT는 상전압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1차 측에 뭐 3300V 또 6600V 이렇게 주어질 경우에 그때의 요 대지전압은 요 경우는 3300을 루트 3으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거라면 얘가 되고요. 또 6600이라면 그때의 대지전압은 6600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2차 측에서도 PT에서는 2차 측의 전압이 110V였죠. 역시 이거의 대지전압 루트 3분의 100이 되고요. 루트 3분의 100, 루트 3분의 100 이렇게 정상 상태일 때에는 아무튼 뭐 요것은 3300이나 뭐 6600이 주어진다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2차 측에서는 루트 3분의 100 그 다음에 여기 모두가 다 루트 3분의 100이 되고요. 이쪽 개방단에서는 0V가 걸리게 됩니다. 정상 상태일 때. 그런데 만약에 여기 A상에서 지락사고가 발생했다. A상에서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당연히 완전 지락인 경우에는 여기가 0V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3배 상승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뭐 전압계라든가 여기 지락계전기, 선택 지락계전기, CLR은 얘는 한류 저항기입니다. Current Limit Resistor 그래서요. 여기는 지락 전류의 어떤 유여분을 발생하거나 뭐 삼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저항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럴 때 지금 여기 지락이 완전 지락이 생겨서 여기가 0V가 돼버리면 당연히 이쪽에서도 A상에도 0V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전상 그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에서는 이때보다 루트 3배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00이었던 것이 루트 3배가 증가하니까 곱하기 루트 3이 되면서 여긴 110V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죠. 이 건전상에도 역시 루트 3배가 증가하면서 얘도 110V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개방단 여기 우리가 개방 델타 결선에서 개방단에 해당되는 것이 정상적일 때는 0V였죠.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여기가 루트 3배였다면 이것은 루트 3분의 100의 3배 해당되는 값이 얘가 나오게 되면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사실상 공식처럼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표시등을 달아두었다면 뭐 3분의 100, 아니 루트 3분의 110일 때는 당연히 어떤 조그맣게 불이 지금 들어와 있겠죠. 근데 0V가 되면 얘는 뭡니까? 소등이 돼버리고 얘는 더 높은 전압에 걸리게 되죠. 얘도 더 높은 전압에 걸리니까 얘는 밝기가 더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A상에 지락이 생기면 여기에는 즉 A상에 있는 표시등은 소등이 돼버리고 나머지 것들은 밝기가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 GPT는 대지전압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PT는 상전압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2차 측이 110V 이렇게 되는데 자 GPT는 다르게 여기 2차 측이 그러니까 110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으로 이렇게 각 정상 상태일 때 이 값이 된다는 거 사실상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이런 전압이 주어졌을 때 성간전압으로 이런 값이 주어졌을 때 각각의 여기에는 대지전압 루트 3분의 3000 또 얘가 주어지면 루트 3분의 6600 뭐 이렇게 주어지고요. 2차 측은 여기 개방단에서는 0V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완전 지락으로 A상에서 지락이 발생하면 여기 0V가 되죠. 당연히 여기도 0V가 되고 나머지 건전한 상은 이때의 값보다 루트 3배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 개방단은 0V였던 것이 루트 3분의 100의 얘는 3을 곱한 값 건전상은 루트 3을 곱한 값 얘는 요 값에다가 3을 곱한 값 이 차이를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암기를 해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불이 꺼지고 얘는 불이 더 밝아질 것이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상시와 고장시에 우리가 이 영상전압 같은 경우는 그렇죠. VA, VB, VC를 더한 것이어서 0V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하지만 지락된 상의 전압,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락된 상의 전압은 0V가 되고요. 건전한 전압은 루트 3배 전위 상승이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죠. 자 이렇게 해서 5장의 강의를 이렇게 또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